지금 전 세계는 아주 조용한 전쟁 중입니다. 총소리도 비명도 들리지 않지만 그 결과는 과거의 그 어떤 전쟁보다 참혹할 겁니다. 바로 이곳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벌어지는 기술 패권 전쟁 이야기입니다. 거대한 뇌를 설계하며 전 세계에 디지털 통행료를 거두려는 미국. 그 설계도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제품으로 깎아내며 실질적인 근육 역할을 하는 한국. 그리고 압도적인 물량과 속도로 그 모든 생태계를 집어삼키려는 중국. 이 세 나라가 격돌하는 무대는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라 미래 인류의 표준을 누가 장악할지 결정하는 잔인한 콜로세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이라도 밀리는 순간 그 나라는 10년 뒤 경제지도에서 흔적조차 찾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돈이 되는 기회를 포착해야 할까요? 2026년 CES가 던지는 가장 강력한 경고와 신호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해마다 1월이면 전 세계의 시선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쏠립니다. 이제 이곳은 전 지구적 자본이 어디로 흐를지,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가 어디로 사라질지를 예고하는 가장 정교한 경제지도가 그려지는 곳입니다. 올해 CES 2026의 슬로건은 혁신가들의 등장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수식어 뒤에는 냉혹한 자본의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신기해하는 탐색전을 벌였다면 이제는 그 AI가 실제로 누구의 돈을 벌어다 주는지 증명해야 하는 진짜 승부처에 도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를 실용주의 AI의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허황된 꿈을 파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 누가 가장 먼저 거대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느냐가 이번 전쟁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가장 꼭대기에는 게임의 설계자, 미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순간 중 하나는 역시 엔비디아의 젠슨 황 회장이 무대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그는 피지컬 AI의 챗 GPT 모먼트가 도래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 화면 속에만 갇혀있던 AI가 이제는 팔과 다리를 얻어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계로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공개한 차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비는 단순한 반도체 칩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모든 로봇과 자율주행차, 그리고 공장의 뇌 역할을 하겠다는 거대한 야심의 결정체죠. 미국은 지금 기술의 표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뇌를 쓰지 않고는 그 어떤 기계도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기기가 작동할 때마다 미국으로 디지털 통행료가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진짜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뇌가 있어도 이를 완벽하게 구현할 몸통이 없다면 그건 환상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바로 마스터인 한국의 저력이 나타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이번 CES에서 미국이 꿈꾸는 세상을 가장 먼저 현실로 끄집어냈습니다. 삼성은 아예 전시장 중심부인 컨벤션 센터를 떠나 윈 호텔에 역대 최대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차렸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의 지배자가 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습니다. 모든 가전이 연결되어 당신의 생활 패턴을 미리 읽고 대응하는 AI 컴패니언의 세상. 이는 삼성이 가진 하드웨어 제조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LG전자 역시 공감지능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가사 해방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들이 선보인 클로이드 로봇은 단순히 청소하는 기계를 넘어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진짜 집사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뇌를 만들고 있다면 한국은 그 뇌를 장착하고 우리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 정교한 손발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워 보이는 협력의 틈새를 무서운 기세로 파고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올해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기업을 참가시켰습니다. 특히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참가 기업 4곳 중 1곳이 중국 기업일 정도로 압도적인 물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이 짝퉁이나 만들던 나라였다면 지금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의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재로 뇌를 만드는 길은 막혔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압도적인 데이터와 제조 단가로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표준을 세우고 한국이 최고급 명품을 만들 때 중국은 모든 집에 로봇 한 대씩을 보급하겠다는 기세로 판 자체를 어프리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세력 다툼이 당신의 지갑과 직결됩니다. 단순히 기업들끼리 싸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CES에서 발표된 기술 표준 하나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판도를 뒤바꿉니다. 반도체, 로봇, 전기차 산업 전체의 먹이사슬이 재편되는 거죠. 미국의 AI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당신은 평생 그들에게 구독료를 내야 할 수도 있고, 한국의 로봇 기술이 보편화되면 지금 당신의 업무 방식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이제 세상은 AI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AI 생태계 안에서 혜택을 받는 쪽과 평생 비용만 내는 쪽으로 극명하게 나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는 당신의 10년 뒤를 결정할 잔인한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전장의 불길은 이제 우리가 매일 타는 도로 위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이번 CES는 자동차에 대한 모든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바퀴 달린 AI 컴퓨터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자동차, 이른바 SDV의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차를 소유한다는 개념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강조한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닙니다. 차 안에서 당신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결제하며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자율주행 중 당신은 쇼핑하고 영화를 볼 겁니다. 기업들은 바로 이 시간에 주목합니다. 자동차 판매로 얻는 일회성 수익보다 당신이 차 안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 가져가려는 거대한 구독 경제에 덫이 놓이고 있는 겁니다.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생존을 위한 필수 무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전 시장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자율주행에 뇌를 공급하는 엔비디아와 퀄컴은 이미 자동차 제조사들의 갑 위에 군림하는 모양새입니다. 만약 특정 반도체 기업이 공급을 끊거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멈춘다면 당신의 수억 원짜리 고급 세단은 한순간에 길가에선 깡통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이 자본을 지배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수천만 대의 자동차들이 매초 쏟아내는 데이터는 다시 인공지능의 먹이가 되고 그 데이터를 장악한 나라가 미래의 도로 교통망을 통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기술의 향연 뒤에는 아주 어둡고 무거운 고민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입니다. 인공지능이 똑똑해질수록 로봇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그들이 먹어치우는 전력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거대 AI 모델 하나를 돌리려면 도시 하나가 쓸 전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2026년의 기술 전쟁은 누가 더 효율적인 배터리를 만드느냐, 그리고 누가 더 안전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느냐의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SK와 삼성 SDI 같은 기업들이 이번 무대에서 에너지 솔루션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친환경 마케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움직일 심장을 우리가 쥐겠다는 선언입니다. 에너지 주권을 잃는다는 것은 결국 그 위에 세워진 모든 첨단 기술의 목줄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이 직접 원자력 발전에 투자하고 데이터 센터용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술의 끝단에는 결국 자원의 확보라는 원초적인 전쟁터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스마트 홈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가전제품은 이제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우리를 감시하고 분석하는 정교한 센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냉장고가 우유를 주문하는 순간 당신의 모든 소비 패턴이 데이터로 팔려나갑니다. 스마트홈은 당신의 감정까지 읽습니다. 기업은 당신이 가장 약한 순간을 노립니다. 물건을 사게 만들기 가장 좋은 순간 말입니다. 이제 마케팅은 당신의 집 문턱을 넘어 안방 깊숙이까지 침투했습니다. 이 모든 연결은 당신을 가두는 락인 전략입니다. 한 번 발을 들이면 다른 브랜드로 옮겨가기 힘든 디지털 감옥, 그것이 2026년 첨단 기술이 꿈꾸는 미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흐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CES의 결과물들이 곧 당신의 안방과 직장으로 들이닥칩니다. 중요한 건 이 기술들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변화의 파도 위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고 살아남느냐입니다. 누군가는 기술의 노예가 되어 구독료만 내는 소비자로 남겠지만 누군가는 이 흐름을 읽고 새로운 부의 기회를 창출해낼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이제부터는 단순히 기술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자본의 발톱을 읽어내는 해안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자본의 설계도가 우리 거실과 도로를 장악해가는 동안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결국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일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CES 현장에서 목격한 가장 서늘한 진실은 인공지능이 이제 인간의 보조 도구를 넘어 인간의 판단력 자체를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공장 노동자뿐 아니라 기획자, 디자이너, 변호사까지 인공지능의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거대한 인공지능 뇌가 전 세계의 지적 노동을 표준화하고 있습니다. 빅테크는 자신들의 기술 없이는 아무것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시스템이 요구하는 규칙에 순응하며 끊임없이 데이터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구조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터에서 어떤 흐름이 돈이 되는 기회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승부의 분수령은 결국 누가 대체 불가능한 핵심을 쥐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은 플랫폼과 표준이라는 룰을 만들어 전 세계를 묶으려 하고, 한국은 그 룰 위에서 돌아가는 가장 정교한 하드웨어라는 실체를 통해 자신들만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압도적인 물량으로 시장의 가격 파괴를 노리며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죠. 시장을 읽는 사람들은 화려한 껍데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독점력을 봅니다. 시장의 거품에 가려진 가짜 혁신과 진짜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죠. 자신들만의 확실한 기술적 해자를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독보적인 AI 반도체 칩이든 전 세계 가전 시장을 장악한 하드웨어 연결성이든 혹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에너지 효율 기술이든 말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정서적 교감이라는 새로운 시장입니다. 이제 기술은 인간의 감정 영역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인간의 외로움과 욕망을 공략하는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입니다. 이 영역에서 승리하는 기업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인간의 삶 자체를 점유하는 종교와 같은 지위를 얻게 될 겁니다. 결국 2026년 CES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는 선택입니다. 세상은 이미 변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세상의 기초 공사는 끝났습니다. 지금 라스베이거스에서 확정된 기술적 표준들이 앞으로 당신의 10년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은 이 거대한 설계도 위에서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안주하며 비용만 내는 소비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나만의 기회를 발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의 결과가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또 경제학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